대한민국의 가장 힘없고 약하고 소외되어 있는 소수자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강하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외면하고 무시할 수 없는 재벌 대기업 총수들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을 살피고 고려하고, 그럼으로써 통합과 화합은 물론 과거 청산, 진실규명, 적폐청산, 이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중심국가로 발돋움시켜야 하는, 그 사이에 북한의 철없는 준동과 침략 노력을 막아내야 하는, 그 중차대하고 복잡다기한 일들을 모두 책임지는 그 한 사람의 고군분투를 어제 보셨습니다. 저도 못마땅한 게 많습니다. 소수자 보호 측면에서 왜 과거로부터 후퇴해 왔는지, 그리고 왜 좀 더 강하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그 통계 수치와 함께 일자리의 재원 마련 정책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못하는지 답답하고, 그리고 아쉬운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부분을 분명히 전후 사정을 알고 듣고 봐야 합니다. 만약에 그 입장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 같은 입장에 처했고 나머지 4명이 홍준표 후보의 개인적인 자질, 도덕성, 과거의 막말 사례, 경남 도를 이끌어가면서 실패하고 패착했던 그 많은 정책들,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과연 보호대책, 복지정책, 경제대책, 공약에 대한 세세하고 철저한 재원 마련 프로그램 과연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절대로 100% 확신합니다. 절대로 견뎌낼 수 없습니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문재인 후보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제 교육 공약 하나, 552 학제 개편 하나만으로도 무너졌습니다. 22조 원에 달하는 학제 개편에만 들어가는 추가 비용을 왜 우리가 감당해야 할까? 차라리 그 돈을 다른 곳에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학교의 모든 시설과 기자재를 조금 더 개선하고 보수하고, 그리고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자질과 적성에 따른 세밀한 교육을 실시하는 데 쏟아붓는다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답을 못하지 않습니까?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552 학제 개편을 할 경우에 그 개편 첫 해에는 15개월 차이가 나는 아이들이 함께 1학년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여러분의 조카가, 여러분의 손자녀가 만약에 자기보다 14개월 형, 언니, 누나와 함께 경쟁하며 초등학교 1학년을 시작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래 내가 희생할게 받아들일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누가? 그것이 꼭 대한민국을 위한 것도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도 아닌데 단 한 사람의 혼자만의 생각으로 교육 체제를, 제도를 갑자기 뒤집어 엎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모든 피해를 우리가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경제와 안보와 복지와 소수자 보호정책 도마 위에 올려놨을 때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어제 그 테이블에 있어서는 문재인 후보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더 남아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지난 4년을 준비했지만 대선 재수생이지만 여전히 디테일에 들어가면 아직까지 더 보완해야 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데이터의 용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학 박사가 평생 자신이 해온 경제학에 관련된 통계와 수치와 계산 방법만으로 집요하게 이야기하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하지 않을 그런 유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릴 자세한 공약 꼭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지금 당장 나에게, 내 가정에게, 내 자녀에게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먼저 봐주시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닌 그 이후에 조금 더 크게 장기적으로 오래도록 바람직하게 작용할 것인지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인지 꼭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2017년
4월 26일 오늘의 상황 혹은 5월 9일까지의 이 상황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시점, 이 지점은 일제강점으로부터 그리고 왕조였던 이조 그리고 대한제국으로부터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으로 세계 만방에 구하고 우리의 독립성을 천명했던 1919년으로부터 딱 98년이 지난 것이 오늘의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 역사성과 미래로 연결지어가는 그 연결성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선택해야 할 것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표면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역사성과 시대정신을 누가 이어받느냐, 어떤 세력이, 어떤 집단이, 어떠한 정당이 그것을 가장 충분히 정확히 제대로 포착하고 있느냐를 봐주셔야 합니다.